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전국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년 조금 안 됐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 조치들은요. 제시카법 지금 2월에 발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치료 감호제로 해서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하는 사냥꾼 같은 몬스터들 다시 잡아 넣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중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잠정 조치에 혐의자에 대해서 혐의 단계에서 전자발찌 취할 수 있게 신설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조치, 신원 누설 금지 의무 조항 넣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스토킹에 넣었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내용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무부 장관 의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격적인 법입니다.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에게 공감했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절 의지가 갖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무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죄 구성 조건에 직접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위험성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쉬워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걸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더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가 뭐 어떤 철학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이거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뭐 이거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가해자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게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죠. 그 부담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 안 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새로 쌓이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법원이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는 점들이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은 성범죄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저도 화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판례가 성범죄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낯선 이야기들이겠지만 강간죄 개정 관련 토론장에서 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잖아요. 20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저는 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판례가 동의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자체에는 좀 긍정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 여부 자체를 거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과 대표 발의자인 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죠. 다만 그걸 어떻게 표출돼서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폭행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비동의 강간죄 그럼에도 이제 입법으로는 개정을 반대하신다면 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다른 입법 노력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지 하실 계획인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 없이 법원이 해석을 바꾸고 있으니 된 거 사건에 따라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당장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당연히 검사한테 있습니다만 제가 한 25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 구조는 저를 믿으십시오.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그리고 게다가 무고 여부도요. 어차피 무고 여부가 이건 내심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결론과 그 방향을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